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중요한 장면이나 반전은 늘 뒷부분에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 끝까지 가! 경매로 수익을 낸다면 무엇부터 떠오르지요? 그렇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시세에 판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찰된 것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것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저렴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세를 당연히 알아야 하고 앞으로의 시세도 알아야겠죠. 그게 중요하니까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경제 동향도 꼼꼼히 살펴라. 뭐 그러나는 부동산계의 스승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찰된 것이 좋고 경제 동향도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챙기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인가를 먹고자 할 때 너만 맛있는 걸 볼 줄 알아? 그렇죠. 너만 알고 있는겨? 이런 질문과 함께 댓글이 들어오겠죠. 뷔페 식당에서 김밥 코너에는 파리가 날리고 등갈비 구이 같은 특별 코너에는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갈비구이 맛을 너만 아냐고 말이야. 이런 거죠. 때에 따라서는 유찰되지 않아도 좋아할 이유가 있으며 경제 동향, 미래시장 예측 등등과 담을 쌓아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볼 줄도 알아야겠지요. 발이 날리는 김밥 코너의 김밥 안에 등갈비 구이 코너보다 더 맛있는 특제 등갈비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여기를 봅시다. 부산에 토지가 나왔습니다. 얼마냐고요? 대뜸? 그렇습니다. 감정가 2억 3,247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도 동일합니다. 전혀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이지요. 토지 면적은 54제곱미터, 54평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6.335평이죠. 여기서 그깟 16평 조금 넘는 토지를 2억이나 퍼주고 살 이유가 있나? 자선사업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등에 돈을 지고 다니다가 등창이 났냐? 여기서 등창은 욕창이란 말이죠. 이런 말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헛소리 아님! 장담합니다. 소유자는 김땡숙님 외 7인이고 상대방, 그렇죠. 채무자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용어가 보이죠? 왜 그런지는 요거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밀린 돈을 받아내려고 경매를 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요. 경매 신청자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좀 다르고 이 다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김땡순 님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팔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떠오르나요? 건물이 반짝인다? 반짝반짝?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건물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토지를 사봤자 이 건물 때문에 세를 놓을 수도, 내 건물을 지을 수도 이도저도 안 될 때 여기 이처럼 보이는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 토지를 내놓고 팔아먹는다 한들 경우에 따라 커피 대신 욕만 한 바가지 얻어 드실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지지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건물을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내 땅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인 건물을 없애야 나의 자유가 확보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짝반짝한 건물을 없앨 수 있는지 보자고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기부에 저당권 설정일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일 반짝이는 건물을 누군가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했으면 그것은 없어져야 할 건물이 됩니다. 누군가 토지를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줄 때 그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였다면 순결한 토지로서 그 가치가 100%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건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그 토지에 말이죠. 건물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게 다 헛소리예요. 이 토지는 그 건물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져 가치의 훼손이 있게 된 거라고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채권 회수의 명랑함에 먹구름이 끼는 거라고요. 열받겠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열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어딥니까? 법원이지요. 판사는 망치를, 법봉을 안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야, 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건물이여 없어져라. 를 외치며 법봉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지어지고 그 토지가 경매로 팔리게 되는 때는 그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토지등기부를 보자고요. 마침 2013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지요. 그런데 건물의 상태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2013년 이후에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 이후에 지어졌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었든 다른 사람이 지었든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노드뷰를 보자고요. 2014년 5월달의 사진입니다. 어라? 반짝이는? 그렇죠. 반짝이는 그게 없어요. 현재의 건물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된다. 그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걸 봅시다.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2013년 당시의 등기부예요. 여기에 역시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고 건물에도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 설정한 것이죠. 만일 토지와 건물을 공담했는데 건물을 때려 부수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건물의 담보 가치를 토지 50, 건물 50 이렇게 봐서 돈을 빌려줬는데 건물을 홀라당 날려버리면 담보 가치의 50이 날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당권자는 열받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응징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 설정한 후에 건물 철거 후 신축하고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봐도 철거, 저렇게 봐도 철거, 건물을 부숴달라고 하면 법원의 집행관과 그 집행인들이 망치와 포크레인을 들고 펄짝펄짝 뛰어나올 것입니다. 자, 16평의 토지 지상에 반짝이는 이 건물, 그것도 철거될지 모르는 건물. 이쯤 되면 칼자루를 완전히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휘두르면 될 일이에요는 개뿔. 여기를 보자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고요. 여기 1번 근저당
저당권 공동담보 소멸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1번 근저당권 담보 추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담보 잡은 후 건물을 날리고 새로 지었는데 그 새로 지은 건물에 이전에 있던 구 건물에 설정한 것을 옮겨서 담보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담보 목록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건물을 날리고 다시 지어도 새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담보물 가치의 훼손이 있었나요? 저당권자가 과연 열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굳게 잡았던 응징의 법봉을 저 멀리 집어던질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 토지지상의 반짝이는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 잡고 건물을 때려 부쉈더라도 새 건물에 동일한 저당권 설정이 있어 철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울고 싶어집니다. 건물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었던 칼자루가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2억 이상 퍼줘야 할 물건에 비빌 언덕이 보이질 않아요. 이쯤 되니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며 장담하고 헛소리가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친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쥐구멍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2개의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2발의 총알이 남아 있어요. 이게 새 총알이 될 수도 있고 대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평의 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장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요. 지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인가요? 여기 2억여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까서 감정한 것이고요. 실제 감정가는 여기 3억 3,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억여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해도 이걸 근거로 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렇죠. 그렇다면 지료는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기 나름이겠지만 8% 이상 받을 수 있겠지요? 자, 계산해 봅시다. 3억 3,210만 원의 8%. 매월 221만 4천 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가 2억 3천여만 원에 낙찰받아 한 달에 221만 4천 원을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어딜 가서 이런 월세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큰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상업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렇죠.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기억해낼 것이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공유물을 경매에 집어넣어 그 판돈으로 공유자끼리 나눠 먹자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통 형식적 경매를 넣을 때는 지분을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경매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다수 지분권자나 지분을 지키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코딱지만한 지분을 사들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코딱지 지분을 아주 크게 뻥튀기 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분 비율을 보자고요.
형식적 경매에 넣은 경매 신청자 김땡순 씨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김땡순 씨의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부산시장이 필요할까요? 서울시장이 이걸 필요로 할까요? 아닙니다. 냄새가 팍 풍겨오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주변의 개딱지보다 작은 지분들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정리하는지는 이분만 알겠죠? 이분만 알겠지만 어찌됐든 경매에 넣은 후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확 채간다면 낙찰자가 미워지겠죠. 만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작전은 실패하겠지만 아마도 미워할 겁니다. 김땡순 씨가 미워할 거예요. 내가 김땡순 씨라 가정한다 해도 반드시 낙찰자를 미워할 거예요. 매월 소중한 내 돈을 빨아가는 사람이고 방해꾼일 뿐이라고요. 날아온 짱돌이에요. 제거하고 싶어질 거라고요. 낙찰자가 지나는 길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리고 싶어지고 건널목에 서 있을 때 도로 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큰 대가가 아파요. 그래서 등에 돈을 짊어지고 낙찰자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 토지를 사겠다고 말이죠. 사는 게 덜 아프니까요. 사겠다고 하는 마당에 시세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경기 동향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정도만큼 지불하고 가져가겠죠. 낙찰자를 설득한 만큼 지불하고 가져가겠죠. 따블을 지불하든 따따블을 지불하든 그게 문제겠냐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포알 아닌가요? 2억의 돈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거워 보이시나요? 16평의 토지가 하찮은가요? 유찰이 되지 않아 부담스러운가요? 등창이 생겼던 것인가요? 경제 동향이 입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던가요? 자, 이 물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매 신청자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바로 입찰해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채 갈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팔릴까요? 유찰이 될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낙찰을 받는다 해도 반드시 설명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나쁜 변수가 생기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또 사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적 경매 신청한 김땡순 씨가 본인이 낙찰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법원이 빙다리 아빠지는 아니잖아요. 특히 개인의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취소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법원만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아마도 취소는 힘들 겁니다. 취소는 힘들다고 봐야 해요.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파딩의 경매 세상이나 카페 정년 없는 실전 경매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그곳에서 기초 지식을 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강남에서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수익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블로그나 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